표절을 피해서 참고 자료를 인용하는 방법 사례입니다. 선행 연구를 읽었으면 이제 내 논문을 써야 하는데 자꾸만 참고 자료 내용을 그대로 따라 쓰게 되고 선행 연구의 이론, 개념들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서 참고 자료를 표절하지 않고 학술 논문답게 인용한 후 비로소 연구자 자신의 학위, 학술 논문을 제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행 연구의 핵심 키워드를 체크합니다. 선행 논문의 이론적 배경, 개념어 등을 통해 지금까지 연구 주제 관련 선배 연구자들의 논의의 핵심을 이해하고 반복 체크, 심화학습이 필요합니다. 후배 연구자들은 반드시 연구 주제 관련 선배 연구자들의 논의, 이론, 개념, 연구 방법 등에 대하여 심화된 이해와 학습을 먼저 선행해야 비로소 후배 연구자로서 전공 학문의 발전 과정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선행 연구에서 키워드를 빨간색 박스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선행 연구의 핵심 키워드를 체크한 후 반복 이해, 학습한 부분은 자신이 발견한 연구 업적이 아니므로 참고한 선행 논문을 인용해야 표절에 걸리지 않습니다. 후배 연구자들은 선배들의 논문을 표절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생각과 표현을 추론할 줄 알아야 비로소 자신의 논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논문 작성 시 표절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참고 자료를 연속 6어절 이상 동일하게 가져다 쓸 경우 출처를 인용해야 표절에서 벗어납니다. 사례를 보면 빨간색 키워드는 유지한 채 내 논문으로 바꿔 쓰면서 파란색 문장을 추가한 사례입니다. 연속 6어절 미만으로 가져다 쓸 경우는 출처를 인용하지 않아도 표절이 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과정 방법은 먼저 참고 자료, 즉 선행 연구의 핵심 키워드를 체크합니다. 선행 연구의 이론, 개념을 배우고 심화학습합니다. 다음으로 연구자의 사고로 추론 및 표현을 추가하기입니다. 선배 연구를 토대로 후배 연구자가 정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참고 자료에 대한 표면적인 말 바꾸기가 아니라 자신만의 표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원래의 문장을 약간의 표면적 변화만을 주고 그대로 차용하여 사용하면 적절한 인용을 하여도 표절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내용의 아이디어와 용어를 완전히 이해한 후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참고 자료에 대한 표절과 인용 문제 해결 방법은 참고 문헌에서 자신의 논문으로 바꿔쓰기 하는 과정이 연구자의 사고와 표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구자가 직접 읽은 자료는 인용, 예를 들어 주역을 직접 읽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연구자가 안 읽었고 다른 논문에서 본 자료는 재인용, 예를 들어 주역을 직접 안 읽었고 다른 논문에서 본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하게 현실적인 문제는 열심히 참고 자료를 읽고 선행 연구의 내용에 공감과 몰입을 많이 할수록 연구자들이 점점 더 참고 자료의 내용, 이론, 개념들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참고 자료들에 대한 표절을 피하기 위해 정직하게 너무 많이 인용을 하게 되면 결국 내 논문이라고 인정받기 어렵다라는 자괴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선택과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는 참고자료 인용을 대충 생략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표절이기 때문에 카피킬러 15% 이상 표절률은 논문 제출이 불가합니다. 다른 하나는 참고 자료를 모두 정직하게 인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표절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절은 벗어날지라도 그만큼 인용 부분도 상당히 많아져서 내 논문이라고 제출하거나 인정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표절 혐의는 벗어날 수 있으나 너무 많은 참고자료 인용 분량 때문에 결국 논문 심사에서 여전히 낮은 평점으로 머물게 됩니다. 따라서 표절도 벗어나야 하고 인용 분량을 줄여서 연구자 자신의 논문으로 좋은 심사 평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참고 자료의 내용을 연구자 개인의 사고와 표현으로 바꿔쓰기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고 자료를 읽고 표절을 피하기 위해 연속 6어절 이상 그대로 가져다 쓰지 않고 연구자 개인의 사고와 표현으로 바꿔 쓰는 과정입니다. 표절도 피하고 인용에 의존하는 부분도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참고 자료의 표절과 인용 문제는 단지 요령껏 표절만 피하고 인용 방법을 배우는 것, 즉 표현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참고 자료에 개인적 사고, 표현을 덧붙이는 내용적 변화의 문제입니다. 참고 자료를 모두 그대로 빌어다 써도 안 되고 연구자 개인의 생각만으로 논문을 제출해도 안 됩니다. 학술 논문의 특징, 정체성은 참고 자료의 연구자 생각, 즉 선행 연구의 후배 연구, 이것이 결합되는 학문적 공유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참고 자료의 표절과 인용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더 나아가 논문 전체적인 목차 구성 사례입니다. 이처럼 선행 연구의 이론적 배경, 개념 등의 핵심 키워드를 반복적으로 이해하고 체크하고 심화 학습하게 되면 비로소 어느 순간 연구자의 논문에는 선행 연구를 토대로 자신의 연구 주제, 내용, 목차를 재구성하게 되는 과정, 결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참고 자료의 인용과 표절 문제는 논문 작성 방법,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상 선배 연구에서 후배 연구로 이어지는 전공 학문의 발전 과정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절과 인용 부분은 학술 논문에서 기본적인 심사 조건이 되어 왔습니다. 흔히 세계 최고 수준의 SCI 논문에서는 논문이나 책 등이 어느 정도로 인용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통해 논문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고 자료의 표절과 인용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선행 연구를 많이 읽고 연구자의 생각으로 전환시켜 정리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학위 학술 논문에서 심사의 핵심적 포인트는 많은 참고 자료를 읽고 연구자의 사고로 추론, 전환, 정리, 서술하는 완성도, 이 부분을 평가하는 데 있습니다.